안녕하세요. 저는 주문 제작 케이크 샵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저도 돌고 돌아서 지금의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라서 그런지 더욱 즐겁고 재밌게 일에 매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모든 게 다 감사하고 행복하다 생각하며 살고 있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는 속이 뒤집어질 때가 많았어요. 바로 개념 없는 신호와 자기 가족 편만 드는 모질이 전남편 때문이었죠. 여러분은 열등감과 질투가 엄청 많은 사람을 가까이 두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전남편의 여동생이었던 신우가 저에게 열등감과 질투가 엄청났거든요. 전남편과 저는 2살 차이가 났고 신우와 저는 동갑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는 일도 비슷했는데 신우가 보기엔 제가 더 잘 되는 게 배가 아팠는지 저한테 그렇게 질투를 해댔어요. 저는 처음부터 주문 제작 케이크를 만드는 파티시에 일을 한 건 아닙니다. 예전에는 일반 회사에 근무했었거든요. 하지만 디저트를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은 계속 있었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집에서 홈베이킹 하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외국 사이트를 뒤져 흔치 않고 예쁜 디저트를 찾아보는 게 낙이었고 집에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레시피를 수정해가며 따라 만들어 보는 게 너무 즐거웠죠. 당연히 저는 제가 제빵 쪽으로 대학도 들어가고 일도 하고 싶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반대하셨습니다. 제가 학업 성적도 괜찮다 보니 두 분은 제가 학업 쪽으로 계속 갔으면 하셨거든요. 저는 제가 제빵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은 탐탁치 않아 하셨습니다. 그냥 취미로만 하라 그러셨죠. 결국 저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원하지 않는 전공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졸업하고 회사에도 취업을 했어요. 나름 연봉도 좋고 경쟁률도 센 기업이었기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너 그 회사 들어가서 연봉 많이 받겠다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요,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나름 책임감은 있어서 회사 일을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늘 허하고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퇴근하고 시간이 날 때면 혹은 주말이 되면 제가 좋아하는 베이킹을 했습니다. 쿠키도 굽고 케이크도 만들고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던지요. 회사 일 외에도 틈틈이 공부해서 제과제빵 관련 자격증도 다 땄고 비주얼 케이크 자격증도 수료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더 맛있게, 더 예쁘게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다 보니 틈틈이 공부도 많이 하고 외국 사이트 돌면서 디저트나 케이크 디자인 공부도 많이 했죠. 그렇게 틈틈이 만든 디저트는 주변에 많이 나눠주었고 예쁜데 맛도 있다, 가게 열어라 등의 소리도 종종 들었습니다. 파티시에가 되고 싶다는 제 꿈은 그렇게 취미로나마 조금씩 해소할 수밖에 없었고 언젠가는 내 가게를 열고 싶다는 꿈만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과정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저희 회사 과장님이 소개팅을 주선해 주셔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기 학교 후배인데 성격도 좋고 똑똑하고 같은 남자가 봐도 괜찮다고 하면서요. 직속 상사인 과장님이 여러 차례 얘기하신 거라 저도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었는데 막상 만나고 보니 대화도 잘 통하고 잘 맞더라고요. 그렇게 그 남자와 저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만나는 동안 제가 베이킹도 많이 해서 선물했는데 그럴 때마다 남친은 말했죠. 확실히 연정이 네 케이크는 맛있어. 내 동생은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맛이 별로라니까. 라고요. 공교롭게 남친의 여동생은 수제 디저트를 만드는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제빵학과를 졸업하고 유명 빵집에 취업해서 반년 정도 일하다가 너무 박봉이고 그 제과장이 너무 악덕이었대요. 그래서 그만두고 바로 본인 디저트 카페를 차렸었답니다. 부모님께 손을 벌려서요. 호기롭게 문은 열었고 본인 실력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동생은 금방 돈도 많이 벌고 직원도 쓰면서 사장님 소리 들을 줄 알았다는데 생각보다 장사가 안 됐고 그때까지도 꾸역꾸역 유지만 하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언제 폐업이 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상태라고 했습니다.
근데 남친 한다는 말이 자기 동생은 전공자의 유명 빵집에서 일도 했었는데 아마추어인 제가 만든 디저트보다도 맛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만든 건 맛도 있고 예뻐서 돈 주고 파는 자기 여동생 것보다 훨씬 낫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제 속으로는 아무리 그래도 전공자고 관련 일을 하는 동생이 전문가니까 훨씬 맛있겠지. 나 기분 좋으라고 저렇게 말하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남친과는 2년 정도 사귀다가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첫인사 가는 거니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꽃다발과 함께 제가 직접 만든 케이크도 같이 챙겼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인사 간다고 과일도 한 박스 주셨기에 그것도 같이 챙겼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리러 갔고 저는 꽃다발과 제 케이크도 어머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케이크를 받으신 어머님은 영 떨떠름하신 얼굴이었어요. 아, 석진이한테 얘기는 들었어. 취미로 베이킹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만들어 온 거야? 네, 부족하지만 정성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어머님은 좀 어정쩡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래, 수고했네. 근데 들었지? 석진이 동생, 우리 혜진이가 디저트 카페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케이크이고 디저트는 아주 신물나게 먹고 있다. 그 말에 저는 어머님이 왜 케이크 선물에 떨떠름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동생은 팔고 남은 재고는 몽땅 집에 들고 오니 가족들이 먹어치워야 되는데 남친 말로는 맛도 없고 맨날 먹으려니 너무 느끼하고 질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친이 근데 연정이 거는 달라. 나중에 식사하고 한번 드셔보세요.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러던지 하시고 냉장고에 넣어두셨죠. 그렇게 식사를 하려던 때 퇴근한 여동생도 집에 들어왔습니다. 역시나 팔고 남은 재고들을 잔뜩 들고 왔더라고요. 좀 일찍 오라니까. 아이씨, 막판에 손님 2명 들어와서 40분을 죽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못 나왔어. 하루 종일 파리 날리다가 마감할 때 되니까 와서는 돈도 안 되는 아메리카노 2잔 시켜놓고 내내 죽치고 있더라니까. 아, 짜증나게. 남친에게 말로만 전해 들었는데 실제로 본 여동생은 입도 좀 험하고 짜증도 많고 인상을 계속 쓰고 있더라고요. 야, 오빠 여자친구 와 있는데 말 좀 살살해. 여자친구? 아, 맞다. 오빠 여자친구 데리고 온댔지? 하면서 저를 삐딱하게 보더라고요. 그쪽이에요? 나는 김석진 얘랑 어떤 여자가 사귀나 했는데 근데 진짜 궁금한데 우리 오빠 뭐 보고 만나요? 하는 겁니다. 처음 보는 건데 그 행동이 좀 무례하기도 하고 황당하더라고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어색하게 있었죠. 그랬더니 오빠 여자친구 말 못해? 왜 아무 말도 안 해? 야, 네가 그렇게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 똑바로 인사해. 참나. 안녕하세요. 저 김석진 여동생 김혜진이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번에 듣기로 동갑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동갑. 그럼 그냥 말로 오면 안 되나? 야, 새언니 올케 사이에 무슨 제대로 존댓말해. 그리고 너 그만 떠들고 씻고 와서 밥이나 먹어. 치. 괄괄한 여동생의 모습에 저도 약간 멍하게 있는데 어머님이 두둔하시듯 그러더군요. 제가 성격이 너무 활발해서 그래. 거침이 없어. 네. 그렇게 저희는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어머님이 냉장고에 있던 제 케이크를 들고 오셨어요. 여동생이 의아하게 보더라고요. 에? 웬 케이크? 하더니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저기요, 혹시 케이크 사왔어요? 내가 파는데 뭐하러 사와요? 못 들었어요? 하면서 저를 은근하게 흘겨보는 겁니다. 사온 게 아니라 연정이가 만든 거야. 만들어? 본인이? 그래. 참나. 오빠한테 얘기 못 들었어요? 여동생이 디저트 카페 한다고? 우리 가족들 신물나게 케이크 먹는데 이걸 뭐하러 또 만들어 왔대?
저 한마디도 안 했는데 자기 혼자 10마디는 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동생은 케이크 상자를 열기도 전에 저를 혼자서 신나게 무시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케이크 상자에서 케이크를 꺼내시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버님도 놀라시고요. 어머, 세상에 이게 뭐야? 너무 예쁘다. 아유, 이게 케이크야? 뭐가 이렇게 예쁘냐? 깜짝 놀라시는 반응에 저도 기분 좋더라고요. 여동생도 약간 벙찐 얼굴로 보고 있고요. 이걸 네가 만들었다고? 네. 세상에 너무 수준급인데? 나는 이렇게 예쁜 케이크는 처음 본다. 이걸 진짜 연정이 네가 만들었어? 어디 호텔 베이커리 같은 데서 사온 거 아니냐? 저는 쑥스러워서 웃으며 그랬죠. 아니에요. 빵도 제가 다 구웠고 생크림도 제가 다 만들었고요. 위에 올라가는 데코레이션 하나하나 다 제가 만든 거예요. 디자인도 제가 직접 고안한 거고. 세상에 이 예쁜 걸 어떻게 먹어? 저는 생각보다 더 큰 반응에 좋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했죠. 그런데 갑자기 신우가 빵칼을 들고 오더니 제 케이크를 확 자르는 겁니다. 어머 얘! 뭐 하는 거야? 뭘 뭐해? 먹으려고 만들어 왔다는데. 야, 나 사진 찍으려고 했단 말이야. 이게 뭐라고 사진을 찍어? 내가 보기엔 별로 예쁘지도 않구만. 디자인도 어디 외국 사이트 같은 데서 베낀 것 같은데? 빵도 산 거 아니고 구운 거 맞아요? 하면서 틱틱거리더니 제가 만든 케이크를 망가지게끔 빵칼로 틱틱거리는 겁니다. 저도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인사드리러 온다고 정성 들여서 만들어 온 건데 저걸 저렇게 해집는 겁니다. 야, 너 그만해. 다 망가지잖아. 아, 어차피 먹을 건데 뭐. 입에 들어가면 똑같아. 어머님은 신우에게 빵칼을 빼앗고는 접시 들고 와서 나눠주시더라고요. 여동생은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입이 대빨 나오고 저는 속으로 진짜 예의도 없다 싶어서 기분도 상하고 신우가 너무 싫어졌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께 먼저 드렸는데 아버님이 드시더니 이야, 많이 안 달고 왜 이렇게 맛있냐? 하시는 겁니다. 어머님도 드셔보시더니 어머, 진짜 부드럽고 맛있네. 생크림도 깔끔하고 우리가 먹던 거랑 다른 것 같아. 엄청 고소하고. 그봐, 맛있다니까? 그렇네. 우리 먹던 거랑 다르다. 어머님 말에 여동생이 어머님을 째려보더라고요. 엄마, 우리 먹던 거라고 하면 결국 내가 만든 건데 말을 왜 그렇게 해요? 어머님도 당황하며 수습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아니, 네 거 말고 요 앞에 제가 좀 거. 우리 거기 거 먹지도 않잖아. 그러면서 신우도 제 걸 먹더라고요. 자기도 생각보다 맛있어서 놀란 것 같은데도 별로 맛도 없구만. 크림도 니글니글하고. 혹시 식물성 써요? 하면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아니요. 요즘 누가 식물성을 써요. 미끌미끌한 게 식물성 같은데? 아, 그런 거 잘 모르죠? 하면서 저를 무시하는 겁니다. 제가 본업은 아니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쭉 해왔고 관련 자격증도 다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저를 저렇게 무시하더라고요. 야, 너 그런 말 할 것 같으면 먹지 마. 안 먹어. 오빠는 많이 드셔. 하고 포크 내려놓더니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진짜 왜 저래? 소리가 절로 나왔죠. 그 첫 만남을 계기로 저는 신우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생겼어요. 어머님하고 아버님도 무난하신 편인 것 같은데 신우 자리가 너무너무 별로였던 거죠. 남친은 자기 여동생이 장사가 잘 안 돼서 저런 거다. 신경 쓰지 마라. 본심은 착한 애다 하면서 달래는 겁니다. 제 눈에는 예의도 없고 싸가지도 없는데 그래도 남친은 자기 여동생이라고 두둔하는 게 보였죠. 저도 남친의 여동생이 너무 거슬리긴 했지만 남친의 말로는 각자 사는 게 바빠서 잘 보지도 않는다고 결혼해도 마주칠 일도 별로 없다고 하길래 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도 시부모님 자리가 이상한 것도 아니고 신우 자리가 이상한 건데 그게 파혼의 사유까지 되겠나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결혼까지 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이상하다 싶었을 때 다시 생각했어야 되는데 저도 남친이 좋으니까 큰 문제가 안 될 거라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남친과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공교롭게 그맘때쯤 제가 다니던 회사에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사 대표의 무리한 투자와 확장 때문에 회사가 크게 어려워졌고 결국 인원 감축을 해야 될 정도였거든요. 그러면서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희망퇴직 후보가 될까봐 두려워하는 분들도 많았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달랐습니다. 언젠가는 회사를 그만두고 내 가게를 차리고 싶다는 꿈이 있었는데 차라리 이렇게 된 게 기회가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냥 희망퇴직 받을 때 그만두고 위로금까지 받고 나오는 게 어떨까 싶었던 거죠. 저도 제 가게를 차리고 싶다는 꿈은 계속 있었는데 나중에 아이까지 생기면 더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참에 그만둘까 생각했던 거죠. 저는 남편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위로금에 퇴직금 받고 그 돈으로 내 가게를 창업해보고 싶다고. 남편은 절대 안 된다고 극구 반대를 하더라고요. 자기야, 자기 케이크 맛있는 거 알고 예쁜 것도 알아. 경쟁력 있어 보이는 것도 솔직히 맞아. 근데 그게 또 진짜 실전에서 파는 거랑은 달라.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회사 덜컥 그만두고 가게 차렸는데 잘 안 되면 어쩔 거야. 내 동생 봐봐. 가게세도 제대로 못 내고 폐업도 못하고 근근히 저러고 있다니까. 이제는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하는 비용이 더 커져서 마지못해 하고 있는 실정이야. 내가 내 동생 꼬라지 보면서 창업은 진짜 아니다 싶더라니까. 남편은 동생 망한 걸 지켜본 입장으로 절대 창업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당장 생활비도 서로 반반 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는 생활비는 내가 어떻게든 밀리지 않고 줄 수 있다고, 그리고 나 진짜 잘할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결혼 전이었다면 제 마음대로 결정했겠지만 결혼을 했으니 남편의 동의도 필요하더라고요. 남편은 제 뜻이 워낙 강하고 또 생활비는 절대 밀리지 않고 내겠다. 당신 재산은 절대 건들지 않겠다라는 제 말에 결국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제가 말려도 언젠가는 할 것 같았다며 애 없을 때 이제라도 네가 진짜 원하는 거 해보라고 하셨고요. 설사 안 되더라도 오랜 꿈이었기에 저는 반드시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반년 정도 시장 조사를 했어요. 이왕 차리는 거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반년 정도는 여러 상권을 돌아보고 분석해보고 시장조사와 연구를 했습니다. 내가 어떤 특색이 있어야 내 케이크를 일부러 사러 올지에 대해 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준비 끝에 저는 제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초반에는 인지도도 없고 홍보도 안 되어 있으니 당연히 장사가 안 됐죠. 일주일 동안 아예 주문은커녕 전화 한 통 없을 때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만든 케이크에 확신이 있었던 저는 제 나름대로 SNS와 블로그에도 적극적으로 사진 업로드를 하고 체험단을 이용한 마케팅도 이어나갔습니다. 초반에는 버는 것보다 소비되는 게 더 많았어요. 하지만 나는 잘 될 수 있다, 나는 성공할 거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 케이크를 만들고 보완하고 새로운 케이크도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노력이 쌓이다 보니 어느 순간 주문도 늘게 되고 입소문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케이크 예쁜 데다 맛도 있고 사장도 친절하다 라는 리뷰가 쌓이기 시작했죠. 예약이 점차 늘어났고 나중에는 한 달 예약이 꽉 찰 지경이었습니다. 바쁜 와중이었지만 저는 저를 믿고 찾아와준 손님들을 위해 하나하나 정성으로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제 케이크는 SNS에 바람을 타고 더 인기가 퍼졌고 나중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예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1년도 안 돼 너무 바빠진 저는 보조 직원 1명을 구하게 될 정도였죠. 처음에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반대했던 남편도 제가 월급을 거뜬하게 넘기고 꽤 많은 돈을 버니 본인이 더 신나하더라고요. 시부모님도 처음엔 제가 창업한다고 했을 때 회사나 다니지 무슨 창업이냐고 떨떠름해 하셨는데 제가 버는 매출을 듣고는 몹시 기뻐하셨어요. 왜냐면 제가 돈을 잘 벌고부터는 시부모님께 선물이나 용돈도 많이 드렸거든요. 남편 필요한 선물도 생활비가 아닌 제 돈으로 종종 사줬고요.
그쯤 되니 다 저보고 잘 될 줄 알았다고 케이크 그렇게 예쁘고 맛있는데 장사가 안 되면 그게 더 이상한 거라고 말을 바꾸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해서 좋고 그 덕에 돈도 잘 벌리니 행복한 마음이었습니다. 회사 생활할 때에는 느껴보지 못한 만족감이었죠. 하지만 저의 성공을 못마땅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네, 바로 저의 신우였습니다. 신우는 그맘때 그냥 한눈에 봐도 느껴질 정도로 저에 대한 열등감과 질투가 어마어마했어요. 본인은 전공자고 이쪽 일만 해와서 저보다는 훨씬 전문가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본인은 몇 년 동안 가게 꾸역꾸역 운영해도 잘 되기는커녕 폐업 비용이 없어서 폐업도 못하는 실정인데 저는 가게 오픈한 지 1년도 안 돼서 3개월치 예약 풀부킹에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걸 보고 질투심에 눈이 확 돌더라고요. 가끔 시댁 모임에서 만나면 그렇게 저한테 툴툴거리고 저희 가게 욕하고 저보고 제대로 된 근본도 없이 만드는 거 아니냐는 소리까지 하는 겁니다. 그저 달게만 하면 맛있는 줄 안다느니 하는데 솔직히 심하게 달기만 하고 재료 본연의 맛도 못 살리는 건 신우 케이크거든요. 근데도 끝까지 저한테 가르치듯이 그 재료는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느냐 저런 건 들어봤느냐 하면서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근데 신우가 저한테 가르치듯이 하는 말도 저는 웃긴 게 신우의 베이킹 방법 자체가 너무 옛날 방식이고 요즘은 잘 안 쓰는 재료들만 얘기합니다. 베이커리나 케이크 쪽도 유행에 민감한데요. 그만큼 새로운 기술이나 디자인, 재료 등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하고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아니면 도태되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유명 디저트 맛집도 가보고 나름 공부도 많이 합니다. 근데 신우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본인이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게 전부인 양 발전도 없고 연구하거나 공부하는 것도 없습니다. 제가 좀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세련돼 보이는 케이크 디자인을 위해 컬러 관련 공부도 했는데 저보고 쓸데없는 짓 한다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솔직한 말로 신우네 가게 가보면요. 케이크도 진짜 옛날 스타일입니다. 요즘 사람들 먹기 전에 사진부터 찍잖아요. 예쁜 거 먹고 싶어 하고요. 근데 일부러 찾아가서 먹을 스타일이 전혀 아닙니다. 데코레이션도 촌스럽고 단가 때문인지 자꾸 싼 재료만 찾거든요. 게다가 맛도 별로 없습니다. 달기는 엄청 단데 케이크들이 다 맛이 거기서 거기에요. 별 특징도 없고요. 근데 가격은 또 저렴하지도 않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일부러 갈 만한 메리트가 전혀 없는데 그런 디저트 카페가 잘 되는 게 이상한 거죠. 제가 신우라면 잘 되는 곳을 벤치마킹 해보고 내 디저트에 문제가 없는지 고민해보고 노력해볼 텐데 신우는 그저 다른 가게들 욕하고 험담하기만 하고 본인 노력은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리 아니 도태될 수밖에 없겠죠. 한 번은 시댁 모임에서 어머님이 신우에게 대놓고 저한테 좀 배워보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신우가 얼굴까지 시뻘개져서 상을 엎을 기세로 화를 내는 거예요. 엄마, 아무 말이나 하지 마. 프로가 왜 아마추어한테 배워? 그게 말이나 돼? 저도 관련 자격증 다 있고 제 가게를 차린 지 1년 반이 넘어갔는데도 저보고 여전히 아마추어라는 겁니다. 저도 기분이 확 상했죠. 아가씨, 제가 왜 아마추어예요? 자격증 따고 그거 장사 조금 된다고 다 프로 아니거든요? 나는 전공자고 대학 가서 심도 깊게 배운 사람이에요. 전문 베이커리에서도 일했고. 언니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전공은 안 했어도 내 나름대로 공부하고 연구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아마추어라는 거예요. 기본이 제대로 없어서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게. 저게 말인가요? 막걸리인가요? 어떤 분야에서는 진짜 전문가들도 끊임없이 배우고 더 발전해 나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무슨 케이크 명장도 아니고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신우의 마인드도 이해 못하겠고 저를 아득바득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것도 진짜 대응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일 외에는 신우랑 맞닥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남편이 결혼 전에 했던 말처럼 신우와 별개로 살았다면 이혼까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도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있잖아.
자기가 혜진이한테 자기 케이크 만드는 방식 같은 거 좀 가르쳐주면 안 돼? 그 말에 저는 황당해서 그랬죠. 저번에 하는 말 못 들었어? 프로가 아마추어한테 배우는 경우도 있냐고 따지잖아. 그거는 지도 자존심 상해서 한 말이고 내가 그 뒤로 엄마랑 얘기해봤는데 혜진이가 말은 그래도 지도 좀 배우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더라고. 됐다 그래.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가족이잖아. 좀 도와줘. 나 먼저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건 아가씨야. 옆에서 보고도 몰라? 애가 자존심이 너무 세서 그래. 근데 가족이잖아. 자기가 좀 도와주고 알려줘. 걔 가게 진짜 이제 폐업해야 되는 수준인데 폐업하고 걔가 뭐 해먹고 살겠냐. 이제 와서 다른 데 취업을 할 거야 뭐 할 거야. 자기가 한 번만 도와주라. 나 봐서. 남편이 하도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저도 정말 신우가 싫고 안 맞았지만 남편이 하도 부탁을 하니 결국 알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신우는 본인 가게는 임시 휴업을 걸고 제 매장에서 레시피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저는 신우가 저한테 좀 배워본다 하길래 마음가짐이라도 고쳐먹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첫날부터 지가 사장이고 제가 직원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제 레시피를 알려주는데도 언니, 이 재료는 그렇게 쓰면 맛이 제대로 안 살죠. 언니, 이렇게 쓰면 나중에 다 무너져요. 이거 별론데요? 꼭 이렇게 해야 돼요? 내 생각엔 이게 더 나은데요? 하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겁니다. 진짜 혈압이 얼마나 오르던지요. 그것뿐인가요? 제 가게에서 일을 도우면서 배우기로 약속했는데 일을 돕기는커녕 장사 말아먹으려고 작정한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저 없는 사이에 케이크 픽업하러 온 손님들한테도 함부로 대하고 막말하는 걸 봤거든요. 제가 잠깐 화장실에 간다고 예약 손님 오시면 케이크 좀 드리라고 하고 나갔습니다. 저희 가게는 화장실이 밖에 있거든요. 근데 들어오다 보니 신우가 손님한테 세상에, 그 멀리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이 케이크 때문에? 왜요? 거기는 케이크 파는 데 없어요? 시골이라서 그런가? 하고 있는 겁니다. 손님 표정 엄청 안 좋으시고요. 저 시겁하고 달려와서 신우 밀어내고 제가 케이크 다시 드렸습니다. 케이크 찾으러 오셨죠? 먼 길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아, 사장님이세요? 네, 제가 사장이에요. 그럼 저 사람은 뭐예요? 직원이에요? 너무 불친절하던데. 아, 죄송해요. 저 직원 아닌데요? 하면서 갑자기 손님하고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저 놀라서 신우 밀어냈죠. 저 사람 뭐예요? 진짜 기분 나쁘네. 죄송합니다.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저기 이거 신상품으로 만든 조각 케이크인데요. 이거 같이 들고 가서 한번 맛보세요. 저 기분 나빠하는 손님 서비스까지 드리면서 겨우 달래서 보냈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나더라고요. 먼 지역에서까지 제 케이크 때문에 와주신 분을 저렇게 대접하다니요. 아가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가요? 그리고 언니 왜 나 밀어요? 왜 사람 밀치고 그러냐고요? 손님한테 헛소리하면서 싸우려고 하는데 안 밀게 생겼어요? 나 진짜 어이없네. 내가 여기서 일하니까 사람 만만해 보여? 뭐라고요? 아, 짜증나. 뭐 가르쳐준다더니 제대로 가르쳐주는 것도 없으면서 사람 무시하고 엄마한테 다 이를 거야. 이르세요. 실컷. 돈 좀 번다고 시어머니고 신우고 우습게 보이나 보네. 나 안 해. 때려칠 거야. 그러면서 앞치마 벗어던지고 나가는 겁니다. 저 진짜 혈압 제대로 오르고 근데 제 얘기를 어떻게 전한 건지 어머님한테 전화 와서 따지시더라고요. 예, 너 혜진이한테 들었는데 좀 너무한 거 아니니? 뭐가요, 어머니? 애 무시하고 손님 앞에서 밀치고 그랬다면서? 어머님, 얘기 제대로 들으신 거 맞아요? 아가씨가 손님한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예, 연정아, 너 뭔가 착각하는 것 같다. 우리 혜진이 네 직원 아니야. 네 신우야, 신우. 근데 그런 식으로 굴어? 기가 막혔습니다. 신우가 뭔데요? 뭐 대단한 감투라도 되나요? 본인이 필요해서 일 배우러 왔으면 착실하게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사건건 제 말에 트집 잡고 손님하고 싸우려 들고 근데 신우라서 제가 다 참아야 된다고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말인가요? 어머님,
신우든 뭐든 제 가게에 일 배우러 왔으면 그에 맞는 태도를 가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얘 좀 봐라. 돈 좀 번다고 시댁 식구들을 개똥으로 하네. 제가 언제요? 너 지금 하는 게 그렇잖아. 혜진이 앞으로 너네 가게 안 간다. 가족끼리 도와주고 끌어주지는 못할 망정 너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오래 못 가는 거다. 하더니 전화 확 끊으시는 겁니다. 저 뒷골이 확 당기더라고요. 애초에 싫다는 사람 달래서 일 좀 가르쳐주라 할 땐 언제고. 그런데 그 뒤에 남편 하는 행동에 또 뒷목을 잡았어요. 남편은 뜬금없이 저희 적금으로 신우 가게 리모델링을 좀 해주자는 겁니다. 아니, 리모델링은 왜? 내가 생각해도 지금 가게 내부가 너무 별로야. 명색이 디저트 카페인데 내부가 촌스러우니까 손님도 안 오는 것 같고. 요즘 사람들 카페 이쁘면 멀리서도 찾아가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커피 마시고 디저트 맛이 별로니까 안 오는 거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자기 내 동생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톡 까놓고 정석적으로 제대로 배운 건 당신이 아니라 내 동생이야. 뭐라고? 나 기분 나쁘네. 내 동생 가게 팔이 날린다고 무시하는 거야 뭐야. 번듯하게 리모델링만 해도 지금보다 손님 2배는 더 올 거다. 남편까지 자기 여동생 무시하지 말라고 저러는 겁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결국 자기 여동생 편든다고 저 비난하는데 진짜 정 떨어지더라고요. 지동생 케이크 맛없다고 할 땐 언제고 신우한테 뭔 소리를 듣고 왔는지 역성만 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봤는데 인테리어가 문제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좀 도와주면. 절대 싫어. 뭐가 싫어? 그 돈 전부 네 돈도 아니잖아. 왜 내 돈이 아니야? 당신 달에 적금 50밖에 안 넣잖아. 나는 200씩 넣고 있어. 엄밀히 말하면 그거 내 지분이 당신보다 몇 배나 많아. 와, 치사하게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치사해도 어쩔 수 없어. 내 돈에 손대지 마. 남편 제 말에 단단히 토라져서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저도 상관없어서 그러든가 말든가 냅뒀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냉전 상태였어요. 서서히 아이 가지는 준비도 해볼까 하던 찰나인데 남편과 그 일로 틀어지면서 당연히 아이 계획도 무산됐어요. 아이 계획은커녕 저런 사람과 계속 살아도 되나 싶을 지경이었죠. 신우가 아무리 제멋대로라고 해도 남편 중심만 잘 잡혀 있었으면 저도 참았을 겁니다. 근데 남편이 나서서 지동생 두둔하고 돈까지 빌려주자고 하니 진짜 정남이 떨어지더라고요. 게다가 그 뒤로 어머님까지 또 전화가 와서 왜 같이 모은 적금을 네 마음대로 하느냐, 신우 잘되게 도와주자는데 심보 그렇게 쓰지 말라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에 이어 어머님까지 닥달을 하니 저도 스트레스로 돌 지경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저희 가게에서 일하고 난 뒤에 신우가 자기 엄마랑 오빠한테 생 난리를 쳤대요. 새언니 가게 잘 된다고 콧대 높아진 거 보라면서 자기도 보란 듯이 잘 되고 싶다고. 그러니까 가게 다 때려 부수고 예쁘게 새로 해달라고요. 그렇게 어머님이고 오빠고 붙잡고 난리를 치니까 저한테까지 리모델링 비용 내놓으라 하는 거였죠. 그 사람들 하는 행동에 저는 정말 지긋지긋하고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겁니다. 게다가 신우를 떠올리기만 해도 스트레스 때문에 신물이 올라올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골 때리는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이 적금에서 자기 지분은 빼달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적금에서 남편 지분이라고 해봤자 1,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건 자기 돈 아니냐고요. 그리고 자기도 회사 그만두고 퇴직금 받아서 동생한테 투자할 거래요. 저보고 적금 못 주면 자기는 회사 그만둘 거라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맘때쯤 저는 남편이고 시댁 식구들 하는 행동에 질릴 대로 질려버렸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인테리어 문제만도 아니고 그냥 신우 자체의 문제인 건데 진짜 문제가 뭔 줄은 모르고 그저 인테리어 번지르르하게 바꾸면 잘 될 줄 알았나 봐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회사 그만두고 알아서 해. 근데 그렇게 하면 나랑은 끝이야. 뭐라고? 나는 분명히 안 된다고 했는데 기어코 네 동생한테 주고 싶어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나랑은 끝이라고. 남편은 저보고 이기적이라고 욕하더니 알겠다고 끝내자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돈 좀 번다고 남편이고 시댁 식구들 우습게 하는 여자는 정 떨어진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시어머니도 저에게 전화해서 돈 좀 벌린다고 이혼하자고 하느냐고 무서운 애라고 화내시더라고요. 저는 무서운 애 뭐하러 며느리로 계속 지내시겠냐고 이혼해 드릴 테니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는 여러 차례 싸웠고 결국 협의이혼하기로 했어요. 이혼 서류도 제출했고요. 따로 위자료 같은 건 없이 각자 해온 거 나눠서 갖고 끝내기로 했습니다. 적금도 남편 지분 빼서 줘버렸고요. 조정 기간 동안 아예 따로 살았는데 듣자 하니 진짜 회사 그만두고 퇴직금 털어서 신우 가게에 투자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고 시댁 식구들이고 진짜 뭐에 씌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자기들도 먹어봤으니 결국 커피가 맛이었고 디저트가 맛이었고 신우 태도가 문제라서 장사가 안 되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황소고집도 아니고 부득부득 그렇게 리모델링도 하고 재오픈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든가 말든가 이제는 내 인생에서 모르는 사람들이다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 손님이 저한테 제보를 했어요. 다른 동네 디저트 카페인데 제가 만드는 케이크 디자인을 베끼는 것 같다는 거예요. 케이크 디자인이 좀 비슷한 경우도 있긴 한데 손님 말 듣고 찾아보니 누가 봐도 저희 케이크 시그니처 메뉴 디자인을 베낀 게 맞더라고요. 그리고 그 카페 이름을 보는데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네, 신우의 디저트 카페였어요. 저희 가게에서 일하면서 제 레시피 슬쩍슬쩍 훔쳐가고 디자인까지도 베낀 겁니다. 저희 가게 직원이 법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저는 솔직히 그럴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디자인을 베꼈어도 너무 수준 이하로 베꼈고 또 리뷰를 보니 맛도 없고 불친절하다는 반응이 대다수였거든요. 냅두면 알아서 자멸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희 지역 카페에 저와 신우 가게에 대한 인터넷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저도 친구가 보내줘서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 한 유명 케이크 업체 디자인을 다른 디저트 카페에서 베꼈다고 사진이 정리된 글이었죠. 누가 고맙게도 그런 게시글을 만들어서 커뮤니티에 올려줬더라고요. 남의 가게 케이크 디자인 도용하는 양심 없는 카페라는 제목으로요. 당연히 그 유명 케이크 업체라는 건 저고 베꼈다는 곳은 신우 가게였는데요. 댓글은 전부 저 원조집 케이크 가게 어딘 줄 아는데 베낀 곳 진짜 양심 없다. 베껴도 진짜 구리게도 베꼈네. 수준 차이남. 저 베낀 곳 어딘 줄 알 것 같은데 맛대가리도 없고 사장도 겁나 불친절함. 다시는 안 감. 라는 댓글이 대다수더라고요. 그 인터넷 게시물이 많이 퍼져서 저희 단골 손님들도 적극적으로 저한테 법적 대응하려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 남편에게 그 게시물 주소를 보내주면서 자꾸 수준도 안 되면서 내 케이크 디자인 도용하면 법적으로 대응할 거니까 작작하라고, 베낀 케이크 앞으로 팔지 말라고, 봐주는 건 오늘까지라고 했습니다. 내 거 디자인 도용한 케이크 당장 안 내리면 증거는 넘치니까 바로 고소할 거라고요. 찔렸던 신우네 가게는 머지않아 케이크 디자인을 다시 원래 신우가 하던 스타일로 바꾼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크게 상관도 없었고 타격도 없었던 게 베꼈든 아니든 신우네는 장사도 안 되고 여전히 팔이 날린다고 했거든요. 애초에 사장 마인드부터가 썩었는데 어떻게 잘 되겠나요? 남편 놈도 어리석게 회사 퇴직금까지 올인했는데 두 남매 손잡고 망한 거죠 뭐. 저는 더 이상 뒷목 잡는 일 없이 그 집하고 깨끗하게 끝내서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짧은 결혼 생활 끝에 이혼이라는 딱지표 하나는 붙었지만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 실컷 하다 보니 행복하고 너무 좋거든요. 신우가 똑똑하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저를 질투하고 후려칠 게 아니라 저에게서 노하우를 잘 배울 수도 있을 거였습니다. 3살 아이에게도 배울 게 있다는 말처럼 성공하거나 잘된 사람에게는 뭐든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특히나 같은 업계이고 제가 잘 되고 있으면 옆에서 왜 잘 됐는지 분석하고 노하우를 따라해 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저는 솔직히 반대로 신우가 잘 됐고 제가 안 된 상황이었다 해도 저는 오히려 신우가 뭐 때문에 잘 될 수 있었을까 연구하고 배워보려고 했을 것 같거든요. 무조건 후려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요. 게다가 남편도 결혼까지 했으면 저를 1순위로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저 자기 여동생, 자기 식구만 감싸고 돌았죠.
그럴 것 같으면 이혼하고 자기 가족들 품에 돌아가는 게 맞는 것 같기는 같아요. 무조건 동생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동생을 진짜 위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좀 알았겠죠. 저도 골치 아프고 혈압만 오르게 하는 그 사람들과 바이바이 했으니 앞으로도 제 일에만 집중하고 신경 쓰며 즐겁게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